어부들은 물 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가끔은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들을 목격하기도 해요.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투명한 생물부터 최상위 포식자들 간의 치열한 싸움까지. 오늘은 어부들이 절대 봐서는 안 될 충격적인 순간 20가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아무도 보지 못했을 그 놀라운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아낸 거예요. 좌초된 푸른 고래. 중앙자바 해안에서 어부들이 평소처럼 평범한 조업을 나갔어요. 그런데 해안 가까이 다가가는데 얕은 물에서 엄청나게 큰 무언가가 엄청 세게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 크기 때문에 물이 하얗게 거품을 일으키면서 모두가 완전 패닉에 빠졌죠. 알고 보니 수욱해변, 캐브맨, 중앙자바에서 좌초된 어린 푸른 고래였어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몸 길이가 무려 30피트가 넘었답니다. 대략 9m 이상 되는 거예요. 해양 생물학자들이 급히 불려왔지만 상황이 정말 위중했어요. 안타깝게도 구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고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생물조차도 이렇게 취약할 수 있다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교훈을 남겼죠. 바다의 범고래 300마리. 범고래, 그러니까 살인고래라고도 불리는 이 녀석들은 정말 똑똑하고 사회적인 포식자예요. 가족 단위로 무리를 지어 사는데 그걸 포드, POD라고 불러요. 보통 5마리에서 30마리 정도예요. 심지어 12마리만 같이 보는 것도 드문 일인데 노르웨이 해안에서 고래 관찰 가이드가 거의 300마리에 가까운 슈퍼포드를 만났대요. 이 가이드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인데 이런 일은 정말 전례가 없었어요. 평소처럼 관광객들 데리고 나갔다가 그런데 바다 사방이 범고래로 가득한 거예요. 최상위 포식자라지만 배한테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 마리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부드럽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했고요. 어른 범고래들은 점프도 하고 새끼들은 엄마 곁을 한시도 안 떨어지고 사냥 잘하는 녀석들은 정말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걸 관광객들이 다 지켜봤대요. 과학자들은 여러 포드가 먹이도 먹고 서로 소통도 하려고 이렇게 모인다고 보고 있어요. 아, 진짜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잡힌 인어.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에서 어부들이 이상한 생물을 잡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옛날 전설까지 다시 소환됐어. 물에서 끌어올린 그 생물이 많은 사람들이 인어라고 주장했고 영상이 인터넷에 순식간에 퍼졌지. 잇몸은 사람처럼 생겼고 팔 같은 지느러미에 얼굴은 부패돼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 얼굴 같다고도 했어. 허리 아래로는 다리가 아니라 꼬리가 있었지만 동화 속 매끈하고 비늘 덮인 꼬리는 아니었어. 전체적으로 엄청 자연스럽고 섬뜩한 느낌이었지. 어부들은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 그 지역 전통에서 인어나 바다 영웅 같은 게 해안 민담에 자주 나오니까. 해양 생물학자들은 아마 매너티나 듀공일 거라고 봤어. 사실 이 해양 포유류들이 오랫동안 인어 신화의 원천으로 여겨져 왔거든. 그런데 해부학적으로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 다른 의견들도 나왔지. 심하게 부패된 물개나 바다사자일 수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심해 생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정교한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야. 결국 그 표본이 과학적 검사를 받기 전에 사라져버렸다고 하니까 미스터리가 더 깊어졌어. 실물 증거가 없으니 이 생물의 정체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논쟁과 전설은 계속 살아남아 있어. 투명한 동물들. 바다는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투명 생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생물들은 종종 어부들이 맨 처음 마주치곤 하죠. 예를 들면 심해 어부들이 영상으로 찍은 색깔이 변하는 투명 오징어가 있어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투명한데 몸이 계속해서 선명한 색깔로 변하면서 내부 장기랑 신경계, 먹이가 소화기관을 지나가는 모습까지 다 드러나요. 또 다른 건 몰타의 마르사슐로크 근처에서 다이버가 우연히 마주친 유령 물고기예요. 처음엔 해파리나 떠다니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거대한 셀프라는 통통한 플랑크톤 생물이었어요. 통처럼 생긴 몸에
입이 엄청 넓어서 소화기관 전체가 훤히 보이더라고요. 오리건 해안에서는 투명한 새우 비슷한 양각류인 시스터소머를 해양 전문가들이 포착했어요. 거대한 빛에 민감한 눈을 빼면 거의 완전히 투명해서 어두운 배경에서만 겨우 보일 정도예요. 심해에서 완벽한 은폐수를 보여주는 거죠. 엘라베마에서 발견된 임신의 비밀. 해변은 가끔 예상치 못한 바다의 비밀을 드러내곤 하죠. 엘라베마 해변을 걷던 한 사람이 그런 걸 마주쳤어요. 얕은 물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대한 형체를 봤는데 귀상어 해머헤드 샤크였어요. 근데 민각간이 죽어가고 있었죠. 그가 도움을 요청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상어를 모래사장 위로 끌어올렸어요. 길이가 무려 42피트, 대략 13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였어요. 그런데 크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부검을 하던 해양 생물학자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상어 몸 안에서 완전히 발달한 귀상어 새끼 40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새끼들은 다 완벽하게 형체가 갖춰져 있었고 아마 태어나기 몇 시간이나 며칠 전이었을 거예요. 전체 새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길이 재고 기록했어요. 과학자들에게 귀상어 번식과 배아 발달에 대한 극히 드문 귀중한 자료가 된 거죠. 안타깝게도 엄마 상어와 새끼들은 살아남지 못했지만 이 발견은 귀상어 발달 과정과 이 포식자들이 마주한 환경적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주는 소중한 사례 연구가 됐어요. 바다의 전투, 문어 대 독수리, 최고 포식자들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2019년 12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어부들이 그걸 직접 목격했어요. 거대한 태평양 문어와 대머리 독수리가 엄청 위험한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얕은 연안 바다에서 독수리가 치명적인 싸움에 휘말렸어요. 문어의 여러 촉수가 독수리 몸을 꽁꽁 감아서 날개를 못 펴게 하고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었죠. 그 문어는 아마 50파운드 넘는 무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23kg 정도 되는 거대한 녀석. 팔다리마다 수백 개의 흙반이 달려 있어서 엄청 세게 조여대고 있었어요. 독수리가 상황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수면 근처에 문어가 있는 걸 보고 쉬운 먹잇감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내려앉았겠죠. 발톱이 닿는 순간 문어가 번개처럼 반응해서 새를 꽉 붙잡아버린 거예요. 도망칠 틈도 없이요. 날지 못하게 된 독수리는 천천히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어부가 긴장대로 끼어들었어요. 조심조심 문어 촉수를 떼어내는 거였죠. 문어가 엄청 저항했지만요. 결국 풀려난 독수리는 지친 몸으로 힘껏 날아올라 하늘로 사라졌고 문어는 더 깊은 물속으로 후다닥 도망쳤어요. 이 영상은 최고 포식자라도 상대를 얕보면 오히려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걸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네요. 가장 미친 고래 구조 이야기. 대부분의 고래 구조 작전은 해변에 좌초됐거나 물속에 얽힌 고래들을 돕는 거잖아. 그런데 이건 완전 달랐어. 두 남자가 바다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 배 옆으로 거대한 고래가 헤엄치는 걸 봤어. 고래의 등지느러미에 두꺼운 낚싯줄이 꽉 감겨 있었던 거야. 망설일 틈도 없이 한 남자가 순식간에 결정을 내려서 고래 위로 뛰어올라서 그 줄을 끊으려고 했어. 옆에 있던 친구는 완전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정말 급했거든. 고래가 엄청 흥분해서 꼬리를 세게 치고 작은 배를 마구 흔들어대고 있었어. 고래가 엄청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몸을 꿈틀대니까 그 남자가 붙잡고 있기 정말 힘들었어. 정말 고통스러운 몇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마지막 줄이 툭 끊어졌어. 그 순간 고래가 확 홀가분해지면서 깊은 바다 속으로 쏜살같이 잠수했지. 그 남자도 간신히 몸을 밀쳐내고 수면 위로 올라왔고 친구가 다시 배 위로 끌어올려졌어. 이 대담한 구조 장면이 담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동시에 해양 생물을 구하기 위해 감수한 위험에 대해 논쟁이 엄청 일어났어. 뱀들. 수백 마리의 뱀이 한데 뒤엉켜 꿈틀대는 모습만큼 본능적으로 무서운 게 또 있을까요? 어부들이 그 충격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물고기 대신 거의 500마리 가까운 뱀들이 잔뜩 걸려 있었거든요. 뱀들이 서로 엉켜서 꿈틀꿈틀 기어다니면서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뱀들이 짝짓기를 하려고 모인 거라고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 떼를 따라온 거라고 추측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마리 뱀이 낚시 그물에 완전히 꽉 끼어서 꼼짝도 못하고 엄청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 사람이 조심조심 그물을 한 올 한 올 잘라내서 풀어줬어요. 작업이 느리고 위험했지만 결국 뱀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죠. 양머리돔 물고기. 자연은 정말 별별 괴생명체를 만들어냈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생물도 드물어. 어떤 낚시꾼이 9파운드 정도 나가는 양머리돔 한 마리를 낚아서 입을 벌린 모습을 카메라에 보여줬는데 보는 사람들이 다 충격받았어. 입안에 사람처럼 납작하고 반듯하게 줄지어 있는 이빨 때문에 소름 돋았대. 양머리돔은 바다에서 제일 특이한 치아 구조를 가진 물고기 중 하나야. 이 턱에 3줄, 아래턱에 2줄의 납작한 이빨이 있고 사람 치아처럼 에나멜로 덮여 있어. 이런 이빨 덕분에 조개, 갑각류, 연체동물 같은 걸 완전히 부숴먹을 수 있지. 그게 이 물고기 식단의 대부분이거든. 양머리돔은 길이가 최대 3피트 정도까지 자라고 북아메리카 대서양 연안에 주로 살아. 이빨은 계속 자라면서 닳아서 나이 들수록 새로운 줄이 생겨나. 이런 치아 적응 덕에 대부분의 물고기가 못 부수는 단단한 껍데기도 쉽게 깰 수 있어. 겉모습이 좀 소름 돋긴 하지만 양머리돔은 맛도 좋고 낚시꾼들 사이에서 인기 많아. 이상한 물고기 입속을 들여다보다. 노르웨이 어부 한 분이 온라인에서 엄청 주목받고 있어요. 그냥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물고기 입안에 넣어서 안쪽 구조를 보여주거든요. 거의 처음으로 촬영한 게 만두바 맥이었는데 작은 카메라를 입속에 넣으니까 아감이랑 내부 공간이 다 보이더래요. 그런데 목구멍 깊숙한 데서 뭔가 움직이는 게 또 보이는 거예요. 이빨 같은 돌기들이 있고 따로 움직이니까 마치 다른 생물 같았대요. 그게 바로 인두악, 그러니까 두 번째 턱이에요. 많은 물고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먹이를 옮기고 갈아주는 역할을 하죠. 또 다른 물고기는 더 신기했어요. 겉모습부터 낯설었는데 입안 영상을 보니까 아가미 구조가 엄청 복잡하고 목구멍도 이상하더라고요. 해양 생물학자들도 아직 정체를 못 밝혔대요. 희귀한 심해종이거나 뭔가 변이된 개체일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진짜 신기하죠? 생명 없는 해변의 외계 생물.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 겁먹고 전문가들도 어리둥절해하고 있어요. 머리 부분은 어렴풋이 동물 같아 보여요. 주둥이인지 부리인지 모르겠는데 두개골은 포유류 느낌이 나는데 비율이 어떤 알려진 종과도 안 맞아요. 카메라를 아래로 내리니까 제일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사람처럼 제대로 굽는 무릎과 발이 달린 두 다리예요. 진짜 인간 다리 같아서 섬뜩하죠. 몸은 심하게 부패돼서 팔다리가 뒤틀려 있고 피부는 창백하고 매끈매끈해요. 털도 비늘도 깃털도 전혀 없고요. 크기는 어린아이 정도거나 큰 영장류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추측이 다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라고 난리예요. 해부하기 너무 낯설다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심하게 기형인 바다 포유류, 예를 들어 물개 같은 거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다리 구조가 너무 완벽해서 단순 기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정교한 가짜 영상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화질이 좀 떨어지고 맥락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내부 해부학은 일관성이 있어서 진짜 가짜인지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대요. 고블린 상어. 깊은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한 생물들의 집이야. 그 중에서도 고블린 상어는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살아있는 화석 같은 존재지. 이 상어들은 보통 1300m보다 더 깊은 곳에 살아서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정말 극히 드물어. 그래서 플로리다 키에스트 근처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고블린 상어를 건져 올린 순간 얼마나 놀랐을지. 상어는 이미 죽어 있었어. 아마 올라오는 동안 압력이 급격히 변해서 그랬을 거야.
덕분에 어부들은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길고 납작한 주둥이, 그러니까 로스트럼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야. 이 부분에는 전기 수용체가 빽빽하게 박혀 있어서 어두운 심해에서도 먹잇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거든. 고블린 상어는 미츠쿠리나과 미트수쿠리니디 라는 가족의 유일한 살아남은 구성원이야. 그 조상들은 1억 2,500만 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금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지만 심해 어업이나 기후 변화 때문에 취약할 수 있어. 이렇게 드물게 발견되는 표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를 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심해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가 새삼 느껴지게 해. 희귀한 검은 엘리게이터가 2022년 5월 텍사스 어부 2명이 정말 엄청나게 희귀한 물고기를 잡았어. 바로 검은 엘리게이터가, 블랙 엘러게이터가어. 엘리게이터가는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살아있는 화석 같은 물고기지. 길고 이빨이 가득한 턱, 갑옷 같은 다이아몬드 모양 비늘, 그리고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 몸 길이가 3m 정도까지 자라고 무게는 130kg 이상 나갈 수도 있거든. 이가는 보통 올리브색이나 갈색인데 이 녀석은 거의 온통 새까맣게 생겼어. 이 색깔은 멜라니즘, 멀레이니점 때문이야.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지. 알비노, 백색증의 정반대라고 보면 돼. 이런 멜라니즘은 만 마리 중 한 마리도 안 될 정도로 극히 드물어. 게다가 검은색이라 더 눈에 잘 띄어서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큰 크기까지 살아남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솜씨나 운이 따랐던 거지. 어부들은 이 귀한 녀석을 사진으로 잘 기록한 다음 다시 풀어줬어. 이런 희귀한 사례를 증명하는 소중한 자료가 된 셈이야. 마다가스카르의 상어 낚시. 마다가스카르 남부 해안마을 사람들은 수백 년째 전통적인 상어 사냥을 해오고 있어. 어느 한 번의 원정에서 인내심이 빛을 발했지.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망치상어, 해머헤드 샤크가 걸려 있었는데 길이가 거의 3m의 무게는 200kg이 넘었어. 이 정도면 마을 전체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양이야. 망치상어는 그 넓고 망치 모양 머리, 그러니까 세팔로포일이라고 불리는 부분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어. 거기에는 전기 수용체가 있어서 먹잇감을 감지하고 눈도 있어서 깊이감을 엄청 잘 느끼거든. 어부들은 이 상어를 정말 존중하며 대했어. 바다의 소중한 일부로 여기니까. 전통대로 고기를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지. 살코기, 껍질, 뼈, 연골까지 다 유용하게 썼어. 이렇게 바다와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참 멋지지 않아? 빨간잎 박쥐 물고기예요. 진화가 정말 이상한 동물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 중에서도 빨간잎 박쥐 물고기만큼 기묘하면서도 매력적인 녀석은 드물어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밝은 빨간 입술인데 마치 화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자연 그대로랍니다. 이 종은 태평양의 모래 바닥에 살아요.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와 페루 근처에서 자주 보이죠. 빨간잎 박쥐 물고기는 수영을 정말 못해서 열린 물속을 헤엄치기보다는 가슴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를 다리처럼 변형시켜서 바닷속 바닥을 걸어 다녀요. 완전한 수생 생물이지만 이렇게 걷는 능력이 있다는 건 옛날 물고기들이 육지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모습과 닮았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육상 척추동물로 이어진 거죠. 이 박쥐 물고기의 빨간 입술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종 구분을 돕거나 구의 행동에 쓰일 거라고 믿고 있어요. 칙칙한 바닷바닥에서 그 선명한 색이 확 튀니까 서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탄자니아에서 하마 공격 사건. 하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예요. 사자나 표범, 악어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녀석들이죠. 하마의 턱은 악어도 으깨버릴 수 있고 이빨 길이가 30cm가 넘는데 한 번 물면 제곱인치당 거의 2000파운드에 가까운 엄청난 힘으로 깨물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대략 2,900만 원 정도의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탄자니아의 어부들과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하마 영역에 잘못 들어가서 이걸 직접 겪었어요.
잔잔하던 물이 갑자기 터지더니 거대한 하마가 위로 솟아오르면서 배를 쾅 들이받았대요. 입을 쩍 벌린 채로요. 그 하마는 근처에 떠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배 엔진이 급하게 걸리면서 빠져나갔어요. 잠깐 동안 그 동물이 쫓아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물속을 가르다가 자기 영역 끝에서 멈췄어요. 다행히 그 일행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정말 목숨이 위험할 뻔한 순간이었어요. 하마는 배를 뒤집거나 물속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을 사냥하는 건 아니지만 영역을 침범당하면 특히 새끼를 둔 엄마 하마나 영역을 지키는 수컷이 엄청 공격적으로 변해요. 하마는 물속에서 강바닥을 달리면서 4톤이나 되는 몸을 맹렬한 돌격 무기로 바꾸죠. 이번 사건은 이 동물들에게 존중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예요. 외계의 생명체 같은 크리처. 호주 해변에서는 이상한 바다 생물이 자주 떠밀려 올라오는데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조깅하던 사람이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는 걸 발견했어요. 해초 사이에 누워있던 건 반 미터 정도 되는 생물이었는데 거친 상어 같은 피부에 작은 가시, 덴티클로 덮여있고 두툼하고 살찐 입술이 이상하게 사람 입술처럼 보였대요. 그 영상이 순식간에 바이럴 됐어요. 새로운 심해종이다. 유전자 변이인가, 심지어 예계 생명체라는 말까지 나왔죠. 지느러미가 없고 이상한 특징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해양 생물학자들이 확인해준 결과 이건 관절 가오리라고도 불리는 호주 넘핏이, 즉 카핀 레이였어요. 호주 해안에서 사는 전기 가오리 가족이에요. 이 녀석들은 방어와 사냥을 위해 최대 200V 정도의 전기를 방출할 수 있답니다. 그 기괴한 모습은 사실 분해가 진행되면서 부풀어 오른 입 조직과 카메라 각도 때문에 사람 입술처럼 보였던 거예요. 사포 같은 질감은 원래 상어 친척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특징이고요. 가오리는 등지느러미가 없어서 납작한 몸이 해변에 올라왔을 때 더 낯설게 느껴지죠.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여전히 좀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카핀 레이. 바다 생물이 얼마나 진짜로 기이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존재예요. 물고기 안에 기생하는 생물. 바다는 물고기와 상어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생활사를 가진 기생충들의 집이기도 해요. 텍사스에서 낚시를 하던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육지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물고기 입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발견했대요. 몇 분 만에 돌아와서 청소하려던 순간이었죠. 그때 튀어나온 생물은 정말 끔찍했어요. 몸이 여러 마디로 나뉘어 있고 길이가 몇 인치나 되는데 여러 개의 다리로 천천히 아주 의도적으로 기어 다니더라고요. 분명히 그 물고기 안에 아마 목구멍이나 몸통 안쪽에 오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해양 생물학자들이 보니까 아마도 기생성 등각류, 패러시틱 아이서파드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갑각류 그룹인데 물고기 몸속에 침입해서 기생하는 걸로 유명하죠. 특히 악명 높은 얘가 바로 혀먹는 이, 설로스베르스 라고 불리는 사이모서어 엑시과라는 종인데 아가미를 통해 들어가서 물고기의 혀를 완전히 파괴한 다음 자기 몸으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요. 그러고 나서 평생 물고기의 피와 점액을 먹으며 살아가죠. 이번에 나온 게 정확히 그 종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영상을 보면 바다 기생충들이 얼마나 무섭고 소름 돋는지 그리고 바다 생물이 진짜 얼마나 기이한지 새삼 실감하게 돼요. 아카풀코의 정체불명 거대 덩어리. 멕시코 아카풀코 해변에 거대한 정체불명의 사체가 떠밀려 올라와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미스터리한 바다 수수께끼 중 하나가 됐어요. 길이가 약 4m, 13피트, 나대는 이 몸뚱이는 부풀어 오르고 회색빛이었으며 형태가 완전히 흐물흐물해서 머리도 팔다리도 알아볼 수 있는 구조 하나 없이 그냥 덩어리 같았대요. 현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막대기로 찔러보니 조직이 무척 부드럽고 푹 꺼지더라고요. 해양 생물학자들도 이 생물을 알아내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이미 많이 썩어서 구별되는 특징이 거의 다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바다 동물들은 가스가 차오르고 조직이 분해되면서 엄청 부풀어 올라서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블라브, 덩어리, 형태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걸 흔히 글롭스터, 글라브스터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미지의 심해 생물이라는 주장까지 온갖 추측을 쏟아냈지만 과학자들은 이미 알려진 동물들로 좁혀서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패 중인 고래, 특히 주둥이 고래, 빅트 웨일일 수 있다고 했어요. 고래는 지방과 근육이 썩는 속도가 달라서 이렇게 이상하게 변형되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거대 오징어나 큰 두 종류, 세펄러파드일 거라는 거였어요. 이 녀석들은 뼈가 없어서 빨리 분해되면서 형태가 완전히 무너지기 쉽죠. 결국 DNA 샘플도 제대로 채취하지 못했고 완전한 검사를 하기 전에 사체를 치워버려서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카풀코의 이 덩어리는 아직도 우리가 바다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신비로운 해변 발견 사례 중 하나로 남았답니다.